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풍요로운 책의 세계입니다. 희한하네. 눈이 아닌 이것으로 책을 읽었더니 삶이 바뀌었다. 돈이 벌렸다. 돈이 벌린다.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 있는데 진짜입니다. 저도 100% 공감하는 이 책의 내용이고 저도 이런 방법으로 삶을 바꿨어요. 삶을 바꾸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읽었더니 삶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나는 나의 20살을 존경한다. 저자 이하영 작가의 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대 88%.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습관의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괴리,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항목은 바로 독서입니다. 부자의 88%가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지만 가난한 사람은 2%만이 책을 읽습니다. 부자들은 살기 위해 먹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독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공감이 가시나요? 살기 위해 독서를 한다? 잘 살기 위해 독서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이 땅 위에 이 몸을 갖고 육신을 갖고 태어난 이상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이 지구에 태어나서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그래서 필요한 거겠죠. 잘 살기 위해서 부자들은 그래서 독서를 합니다. 나는 나의 20살을 존경한다의 저자 이하영 작가는 흑수저에서 대한민국 상위 1% 부를 이루게 된 의사입니다. 여러분도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신 분일 거예요. 그는 부가 쌓이는 독서 방법은 독서 습관은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내 것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관심 분야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책을 4권 정도 삽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사면 물론 더 저렴하겠지만 그리고 좀 더 편하겠지만 이혜영 작가는 직접 서점에 가서 사기를 권합니다. 서점이 주는 공기가 있고요. 그곳에서 책을 몰입해서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와 온도를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온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책의 향기겠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서점에 가서 한 권의 책을 사서 읽자. 그게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책. 나는 나의 20살을 존경한다. 자, 이제 그 책을 뿌려야 합니다. 책을 4권 정도 샀잖아요. 그러면 소파, 책상, 식탁, 화장실, 컴퓨터 앞, 거실 바닥, 화장대 등 삶의 모든 공간에 책을 두기 바랍니다. 책은 책장에 꽂아두는 게 아닙니다. 책은 펼치는 것이죠. 우리 주변 공간에 먼저 펼쳐 놓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처음부터 또박또박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일단 펼쳐 놓으세요. 펼치게 되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읽게 되면 지속하게 됩니다. 딱 9초만 봐야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딱 9초만 보기 위해 책을 열면 어느새 5분에서 10분이 스르륵 지나가 있습니다. 저도 깔끔한 걸 좋아해서 사실은 책을 책장에 가지런히 꼽아 놓는 스타일인데 일할 때는 이제 저는 책을 읽고 또 컨텐츠를 만들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모르게 책이 막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책을 워낙 안 읽어서 희한하죠. 부모가 책을 읽으면 아이들도 따라 읽는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아직은. 네, 부모가 읽는 걸 그냥 엄마는 책 읽는 사람으로 여기지 본인들이 책은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식탁 위에도 뿌려놓고 이것저것 뿌려놨더니 그리고 이제 계단에도 막 쌓아놨어요, 책을. 그랬더니 책장은 비어 있는데 집은 어수선해졌죠. 재밌는 건 아이들이 오며 가면 책 제목은 읽더라고요.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이렇게 책 제목을, 엄마가 읽는 책의 제목을 읽기도 하고, 자신들의 책의 제목을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끔 무두커니 서서 책을 넘겨보는데,
그러다가 앉아서 보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어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책을 일단 4권 정도 관심 분야를 사시고 뿌려놓으세요. 네. 어디까지 했죠? 네. 1번은 책을 서점에 가 사는 거, 2번은 집안 곳곳에 뿌리는 거, 3번 서서 좀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읽고 나면 책을 들고 책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때 펜과 노트북을 켜고 펜을 들고 노트북 켜고 30분 알람을 설정합니다. 4번째, 이제부터는 써야 돼요. 작가의 말을 나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3-4개의 키워드로 요약해 봅니다. 너무 많은 문구를 쓰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작가의 말을 보고 내 기준으로 생각해 봐서 내 생각을 정리할 때에 키워드로 요약한다. 5번째, 글 문구 중에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거나 머리를 도끼로 찍힌 듯한 부분을 발견하면 네모박스로 표시하고 책장 모서리를 접어둔다. 중요도에 따라 별표를 달아둔다. 포스트잇에 그 문장을 메모한다. 한 장의 포스트잇에 내용이 꽉 차면 화장실 거울 혹은 사무실 모니터에 붙여둔다. 저도 이거 오늘부터 해보려고요. 포스트잇에 써서 화장실 거울 붙여놓으면 아이들도 보겠죠? 책을 안 읽는 남편도 보겠죠?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다들 보겠죠? 자, 6번째. 30분이 지나 알람이 울리면 책을 덮고 노트북에 글을 옮겨본다. 작가의 키워드와 나의 키워드로 정리된 글을 모니터에 옮겨보는 거죠. 재밌는 건 그 잠깐 사이에 30분 정도 사이에 의식이 어마무지하게 확장되어 있을 겁니다. 7번째도 중요합니다. 그 글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혹은 노트북에 저장한다. 8번, 마지막으로 그 글을 나에게 카톡을 보낸다. 나에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나의 주연아, 여러분의 이름을 나의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러보면 더 좋습니다. 카톡에 나의 아무개야 라고 하면서 내가 쓴 그 글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문득 뭐 지하철 타고 이동하든 버스 타고 이동하든 뭐 집안일 하다가 잠깐 힘들 때 소파에 앉았을 때 어쨌든 문득 그 카톡 창을 열고 내가 쓴 글을 읽습니다. 감동하는 순간이 옵니다. 와, 내가 쓴 글 맞아? 그 시간이 기적이며 축복이다. 여러분 함께 읊조려 보시겠어요? 내가 쓴 글을 읽는다. 다시 한번 내가 쓴 글을 읽는다. 한 번 더 내가 쓴 글을 읽는다. 너무 멋지죠? 여러분 나는 글 쓰는 사람 아니야. 나 글재주 없어. 무슨 글을 써 있는데 그냥 읽고 키워드로 정리한 것으로 한두 문장 썼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책에서 내 머리를 강타했던 거 뭔가 마음에 생채기를 줬던 문장들도 같이 곁들여도 됩니다. 그 글을 내가 쓴 그 글을 읽어요. 너무 멋있죠. 너무 감동적이죠. 감동하는 순간이 온다. 와, 내가 쓴 글 맞아? 그 시간이 기적이며 축복이다. 그 시간이 기적이며 축복이다. 한 번 더 읊조려 보세요. 그 시간이 기적이며 축복이다. 자신에게 감동하는 시간, 나를 신뢰하는 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 자신감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자양분이다. 요 문장 같이 한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 문장 읊조려 보세요. 가볼까요? 시작. 그 시간이 기적이며 축복이다. 자신에게 감동하는 시간, 나를 신뢰하는 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 자신감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자양분이다. 잠깐 멈추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혼자서 몇 번 이거 읍조를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성을 들여서 한 글자 한 글자에 내 에너지와 감정을 담아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매력을 담아내기 때문에 큰 힘이 될 수 있죠. 눈으로 읽는 독서보다는 입으로도 읽으면 더 좋겠죠. 자, 이어갑니다. 네, 잠깐 기침하고 돌아왔어요. 이쯤에서 여러분,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도 도움돼요. 또는 뭐 여러분의 생각들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눈이 아닌 이것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 삶이 바뀐다. 어떤 걸까요?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이것이 바로 독서 힘이다. 그러면 우리는 읽게 된다. 그리고 쓰게 된다. 그렇게 독서는 일상이 된다. 습관이 된 현실은 나도 모르게 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습관이 된 생각이 나의 무의식에 저장되고 그 무의식은 삶을 바꾸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 생각을 좀 보태자면 가난하다고 느끼는 자신의 무의식 자체를 해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바로 독서입니다. 우리가 뭐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는 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끌어당김의 힘.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이 자꾸 가난에 맞춰져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요롭다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무의식은. 자의식은 나는 뭐 부자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 무의식이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무의식을 이 무의식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된 독서가 필요합니다. 독서 습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자, 마지막 핵심이 담겨 있는 문구입니다. 책은 다가가고 펼치고 쓰고 저장하면서 읽어야 한다. 책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책은 눈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책을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한 권 읽고 나 100권 읽을 거야. 물론 안 읽는 것보다 좋겠죠. 100권 읽는 사이에 무의식도 조금씩 정화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바꾸기 위해서 책은 눈으로만 보면 절대 안 돼요. 책은 발로 다가가고 손으로 펼치고 눈동자 움직이고 펜으로 쓰고 노트북에 입력하고 카톡으로 읽으면서 감동하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입으로 열어서 읽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이구나.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이구나. 오늘도 여러분 감사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풍요로운 책의 세계였습니다.